그럼 우선 설치부터 한번 해볼까요? 백엔드.ai는 패키지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스를 가져와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하나의 매니저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계산을 돌리는 노드들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들, 그리고 데이터 IO를 분산 처리해주는 스토리지 프록시, 그리고 웹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이트웨이 기능과 웹서버, 웹서비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웹서버, 이렇게 네 가지는 항상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여러 노드들의 다양한 종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워처, 그리고 이제 많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싱을 관리하는 이제 액티베이터 등이 추가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기반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위처럼 PIP를 사용해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미 모든 환경에 대해서 프리컴파일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진장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에 따라서 필요한 패키지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적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설치한 건 사실 코드를, 이 백엔드.ai의 소스 코드를 만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백엔드.ai를 직접 뜯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스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각 패키지들이 돌릴 때 참조해야 되는 환경 설정 파일은 직접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백엔드.ai가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다른 솔루션들은 일단 DBMS로는 포스트그레시컬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리 용도로는 etcd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캐시나 아니면 인터미디에이트 메시지 용도로 레디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백엔드.ai에 사용하는 이제 워크로드들은 컨테이너D 또는 도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도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소스로 설치하는 법을 알아보죠. 소스로 원래 설치하려면 굉장히 버거운데요. 저희는 이 과정을 모두 자동화를 해주는 이제 디벨로퍼 인스톨레이션 스크립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스크립트도 4년 전에 스프린트에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위처럼 이제 직접 데브 스크립트를 GitHub에서 갖고 와서 바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아래 나온 것처럼 이제 컬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wget으로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한 백엔드.ai는 소스 코드 상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수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ai 코어를 개조하거나 엔진의 손을 보거나 아니면 API나 SDK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코드들을 여기저기 삽입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설치한 소스 버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물론 지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의 컴퓨터에 모든 컴포넌트를 다 설치하는 말 그대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내가 만약 클러스터 관리자가 아니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CLI를 위해서는 CLI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게 되고, G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UI 앱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자가 이미 백엔드.ai 웹서버를 설정한 경우에는 웹 주소로 직접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LI는 이제 웬만한 운영체제용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GUI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의 경우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I를 설치하려면 PIP 명령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고, GUI는 여기 나온 웹 UI의 릴리즈 항목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CLI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콘솔이나 이런 텍스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큰 장벽이 됩니다. GUI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CLI에 비해서 이제 기능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몇몇 기능들이 항상 최신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뒤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CLI와 GUI가 조만간 비슷한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스톨 데브 스크립트로 설치를 하게 되면 웬만한 환경, 특히
리눅스와 맥 환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자동화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도 테스트가 되긴 했지만 WSL2가 필요하고요. WSL2가 있는 환경에서도 뭐 환경에 따라서 가끔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스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디스나 아니면 포스트그레시컬 같은 경우도 그냥 도커로 설치를 해서 환경을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이나 DBMS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매니저, 에이전트 순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backend.ai 21.03의 경우에는 파이썬 3.9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backend.ai 20.09의 경우에는 파이썬 3.8를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파이썬의 굉장히 최신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는데요. 필요한데 없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제출을 해서 이제 파이썬 3.10에 반영이 되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다음처럼 이제 에이전트를 돌리는 법이나 스토리지 프록시나 웹서버 코드들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출력되는 것은 꼭 어딘가에 캡처를 해두거나 아니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인스톨을 할 때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내가 설치는 했는데 매니저나 에이전트를 어떻게 돌릴지 모르는 경우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스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셋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 나온 명령어들을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봅시다. 일단 CLI 클라이언트를 먼저 설치를 해볼까요? pip 명령으로 간단하게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들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LI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backend.ai라는 명령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 셋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여기에 나온 명령들의 굉장히 일부만을 이제 말 그대로 퀵스타트에 필요한 내용만을 커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GUI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맥에서 GUI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키지 열고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넣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backend.ai 데스크탑을 실행하면 되겠죠.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압축을 풀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건 이제 개발 스크립트로 실행을 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실행 컨피그들이 있지만 이제 패키지로 설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이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TOML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고 GitHub에 샘플 컨피그레이션들이 있으므로 바로 참조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설치를 하면 DBMS에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컨피그를 마친 다음에 알렘빅을 통해서 DBMS를 초기화하고 etcd에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타팅 커맨드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매니저는 이제 ai.backend.manager.server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되고, 에이전트는 agent.server, 스토리지 프로시는 storage.server, 웹서버는 이제 web.server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backend.ai CLI의 경우엔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기능들이 설치가 되지만, 재미있게도 매니저 안에다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매니저에 필요한 명령들이 추가가 되고, 에이전트에다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게 되면 에이전트에 필요한 명령들이 추가가 되는 식으로 점점 기능이 이제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합니다. 재밌죠? 하지만 오늘 커버는 하지 않겠습니다.